자, 시끄러운 국내 정치로 들어오겠습니다. 여당이 진짜 시끄럽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나경원 전 의원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면 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부위원장이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니까 곧바로 시민사회 수석이 우리 정부 정책과 다르다고 비틀었고 또 뭐 해임 과정 관련한 글을 하나 SNS에 쓰니까 바로 김대기 실장이 개인 명의로 입장문을 낸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이거 정확히 진상 파악하고 한 결정이다. 바로 또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나와요, 근데? 내부를 좀 아실 테니까 여쭤봅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제 정책과의 차이점에 대한 것은 사회수석이 발표했고 이번에는 또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그 해임 관련해서는 인사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던 김대기 실장이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전부 사실관계를 밝힌다는 형식이었고 내용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의 그 대표 경선 참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게 이제 나경원 전 대표가 그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기후환경대사 이 직책을 갖고 직책을 맡을 때 생각했던 임명권자의 생각과 나경원 의원의 생각이 좀 달랐고 그것을 이제 당대표 경선에 활용한다라는 생각에 그것은 뭔가 이제 그 공직을 임명할 때의 임명권자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그 점을 확실하게 좀 인식시키자 이런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하자면 그 두 자리에 임명할 때는 자, 이 역할을 열심히 하시고 당대표 경선에는 출마하지 마시오라는 뜻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언론들이 다 그렇게 썼거든요. 친윤 계열의 정리 작업이 시작됐다라는 기사를 쏟아졌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는데 뜻을 꺾지 않고 계속 나가겠다고 하니까 더 확실하게 신호를 더 주는 겁니까 지금? 그 점은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물어보지도 않아서.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은 결국은 그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발표한 분들은 어쨌든 사회수석과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분들은 뭐 정치에 개입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팩트만 이야기한 거죠. 네. 정책이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명하는 과정은 대통령이 모든 진상을 파악해서 해임을 했다.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여당 내에서 초선 의원들이 뭐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또 이제 등장 인물들이 이제 지방의 시도 지사들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뭐 좀 당대표 경선과 관련이 있는 그런 액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되는 상황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대통령실의 반응은 그냥 사실관계에 관한 단순한 정말 그 단순한 내용이죠. 말씀하시면서도 웃으시잖아요. 아니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셨고 제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했는데 우리끼리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이 방송에서 아마 지금 이 문제는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 국민들도 뭔가 그 친윤계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막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이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급에 해당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장과 기후대사 이 두 가지 장관급인데 이 문제를 정리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혼자 정리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랍에미레이트로 특급 우편이 간 것이죠.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윤심이 강하게 작동하는 전당대회와 연관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측면으로 한편 볼 수 있고 또 한편은 나경원 의원이 거기 어쨌든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이나 전달 통로에 관해서 무슨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부를 건드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리를 빨리 하지 않으면 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런 문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이후에 이준석 대표 사태를 거치면서 윤심이 강하게 작동하는 설사 윤심이
없다 하더라도 윤심을 제대로 읽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심전심의 그런 윤심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국민은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자, 여론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아요. 저희가 그래프를 좀 만들어 놨는데요. 김기현 의원이 김장 열심히 담그더니 지금 재미를 좀 많이 보고 있죠. 35%가 넘는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갑니다. 반면에 나경원 전 의원은 좀 주춤하고요. 안철수 의원은 뭐 큰 변화 없이 약간 좀 올라와 있는 상태군요. 자, 나올 수 있습니까? 혹은 그러니까 이제는 선택해야 되는 거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다. 이런 언론 기사들도 많이 쏟아지는데 출마는 할 걸로 보십니까? 제가 봤어도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해야 될지 출마하지 않아야 될지를 결정할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결심이 굳어지고 있다라고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출마를 하면 완전히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나경원 전 대표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를 맡아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계속 만들어져 왔거든요. 네. 객관적인 사정이. 그러면 이제 우리 당내에서는 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여러 가지 그 분란을 일으키면서 대선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했던 그 악몽 같은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저는 뭐 또 최고위원으로서 옆에서 봤으니까요. 그래서 과연 당원들의 지지가 유지될 거냐, 아니면 지지가 빠질 거냐라는 것을 이제 나경원 전 대표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고, 네. 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당선 가능성도 점점점 더 없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는 반윤이 아니다. 뭐 죽다 깨나도 반윤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객관적으로는 반윤이야. 자꾸 그런 메시지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리고 초선 의원뿐만 아니라 재선 3선 의원들도 뭐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국회 구성원들, 적어도 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서서 반대 분위기를 굳혀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스스로 느껴질 겁니다. 이 네. 문제를 극복하고 출마를 결행할 수 있을지는 이제 본인이 어려움을 선택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대선을 전후해서 신규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했고, 이분들의 생각은 원래 있던 기존 당원들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게다가 이번 당대표 경선은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죠. 여론조사를 여러 형태로 해보는데 이런 것도 있더군요. 결선 투표에서 이 두 사람이 대결한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김기현, 나경원 후보가 맞붙으면 김기현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고요. 김기현, 안철수 이렇게 붙으면 안 후보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나오는군요.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붙으면 어떠냐?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결선 투표까지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점점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뉴스에 보니까 자맹 이렇게 나오던데, 자맹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과연 결선 투표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저는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나경원 의원이 살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강하게 어떤 그 친윤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심지어는 그 초선 의원들이 소위 연판장이라고 그러죠. 정당사에서 초선 의원들이 그런 거 보면 저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강하게 이 흐름이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 김재원 최고 말씀대로 나경원 의원이 과연 그런 분위기를 딛고 출마할 수 있을까? 저도 회의적으로 보지만, 어렵겠구나 보지만, 그러나 나경원 의원에게는 결선 투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그것을 한번 재보고 있는 시간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네, 대통령이 21일에 돌아오죠. 순방 갔다가 아마 그 시점 전후에서 마지막 결심하고 발표를 할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